먼저 4번부터 합니다. 자, 요거는 그 신의 갈래 때문에 좀 헷갈리게 만들 수 있는데, 자, 이거는 아무리 상호로 돼 있어서 자유시고, 자, 이거는 좀 써놔야 돼. 이 시는. 그 다음에 여기 운율이 있는데, 자, 운율이 이게 그 내재율이야. 자, 내재율이긴 한데, 이거는 이제 특징은 3원보 15조야. 그래서 3원보가 변형돼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7원으로 돼 있고, 자, 그래서 이거 자유수고 내재율이야. 외형률과 정형식으로는 틀려. 자, 이거 성격은 자, 전통적, 그 다음에 민요적. 자, 이건 전부 다 운율 때문에 그래. 운율. 그러니까 민요적인 상황보거든. 그 다음에 어떤 대상을 가만히 바라보면서 자기 생각을 드러내는 거. 관주적 반대예요. 자, 주제는 관계의 근원적 고독과 이거 중요해. 근원적 고독. 그 다음에 이제 대자연의 섭리가 있는데, 이 대자연의 섭리라고 하면, 자, 요거는 이 순환되는 거를 말해요. 순환. 작년 고등학교 시험 교습하더니 그 교사 나오는 특징에서 시험 문제를 죄다 내더라고. 더 이렇게 벗어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자, 그 특징은 이제 크게 세 가지인데, 자, 첫 번째는 수미상관. 자, 이제 이런 말들이 풀어서 나와. 처음과 마지막을 이제 대응시켰다. 근데 자, 처음과 끝을 대응시켰다. 이런 말도 나오고, 두 번째는 이제 몸화내 이렇게 나오거든. 자, 몸화내가 종결이 반복돼. 자, 종결어미가 반복되면서, 자, 두 가지인데, 자, 운율 형성과, 근데 또 하나는 감정절제가 일어나. 감정절제.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삼음보의 변형이야. 삼음보의 변형. 한 줄에 써야 될 삼음보를 두 줄에 쓰고 이렇게 써서 그래. 두 줄에 쓰고 세 줄에 쓰고 뭐 이런 식으로. 우리 읽어볼게요. 산에 있는 꽃이라는 뜻이고, 자, 1년은 산에는 꽃 피네, 꽃이 피네. 그래서 1년에서는 꽃이 피네, 그렇지? 자, 여기서 이제 꽃이라는 거는 이 모든 존재를 얘기해서 여기서는 이 자연의 존재들을 얘기해. 모든 자연물. 그다음에 이 피네는 이거는 존재의 생성. 그래. 그래서 산은 어떤 거냐면 또 산은 자연의 세계야. 산은 자연의 세계. 그래서 자연의 세계에서는 모든 자연물이 생성된다. 그리고 그다음에 갈법 여력 없이는 요거 일단 갈.
요 가을은 가을이거든. 이거는 의도적으로 글자 수를 줄인 거야. 자, 얘를 가지고 뭐라 그러냐? 시적 허용이라 그래. 시적 허용. 시적 허용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거는 이제 강조와 혹은 그 운율이거든. 여기서 이제 운율이 좀 강해. 자, 갈봄여러지 꽃이 피네. 그래서 꽃이 피네가 반복되고 있지. 그래서 이제 시행의 반복이란 말을 써. 그런 거예요. 자, 여기 반복돼 있지. 그래서 이거 시행의 반복. 자, 이어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단어는 어떤 거냐면 저만치가 중요해. 저만치. 그래서 산에 피는 꽃은 저만치 혼자서 피어 있네. 그래서 자, 저만치의 의미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자, 이렇게 저만한 거리를 두고 이렇게 해서 그래. 이게 중요해. 저만한 거리를 두고 주관식으로 나올 수 있어. 자,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자, 이거는 이제 조심히 앉아. 카메라 치면 안 돼. 자, 저만한 거리를 두고는 저만한 거리를 두고 띄어 있는 거거든. 그래서 이거는 이 존재의 근원적 고독을 얘기해주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렇게 피어 있다. 자, 이렇게 해석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저처럼 피어 있다. 그럼 저렇게 피어서는 이제 꽃이 피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꽃이 피어 있는 모습. 근데 얘는 해석은 두 가지가 되지만 결국은 뭐냐면은 저만한 거리를 두고 혼자서 피어 있는 거고 저렇게 혼자서 피어 있는 거거든. 결국은 얘가 강조하는 건 뭘 강조하는 거냐면 혼자서를 강조하는 거야. 혼자서. 저렇게 혼자서 피어 있어. 그래서 이제 이거는 고독을 얘기하는 거야. 고독. 그래서 이 저만한 거리를 두고 혼자서 피어 있다. 그러니까 거리감을 좀 강조하는 거고. 이 저렇게 혼자서 피었다는 혼자서 피하는 모습을 강조하는 거야. 그래서 위에로 해석하든 밑에로 해석하든 결국 뭘 강조하는 거냐면 고독을 강조하는 거야. 고생이 많았어. 마라톤은 자꾸 해가지고 수원은 마라톤 도시인가 봐. 그렇게 마라톤을 해? 나 저번에는 나 저기 천천평도 살거든. 그 밑에 그 지하철로 막아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쭉 직진하면 되는 거를 저쪽으로 해가지고 성균관대 옆쪽으로 해가지고 영등포 거쳐가지고 이렇게 왔어. 길 엄청 막히더라고. 자꾸 이렇게 마라톤은 하나 몰라. 금메달 못 따는 거. 안 그러냐? 금메달 좀 따주고 이래야 용서를 해주지. 마라톤 하는 거 올림픽에서 20등 하고 이러는데. 다 썼지? 혹시 앞번 못 듣는 사람 이거 저기 링크 밑에 앞에 봐. 자, 그 다음에 3년은 자, 산에서 오는 작은 새요. 여기서는 이제 우는 작은 새거든. 우는 작은 새. 자, 얘가 울지. 왜 우냐면 이게 화자의 그 정서를 표현된 거거든. 왜 우냐? 이 존재의 근원적 고독 때문에 우는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꽃을 보면서 꽃이 혼자 살고 있다, 꽃이 고독하게 살고 있다는 걸 보는 게 아니라 모든 존재들은 혼자 있는 거거든. 이제 그런 걸로 인한 그 정서 표현이야. 그래서 우는 작은 새, 그래서 요 작은 새는 일단 첫 번째는 감정이입의 대상이야. 감정이입의 대상이고, 그래서 화자가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야. 자, 그리고 요거는 꽃이 좋아서 있는, 꽃이 좋아서 사는 존재. 그래서 이건 뭐 자연의 이런 자연 세계에 있는 존재라고 말하면 좀 그래. 네. 그래서 요거는 꽃이 좋아서 있는 존재. 두 번째는 거기 써 있는 대로 꽃이 좋아 산에서 사는 존재. 자, 이거 감정이입의 대상이 중요하거든. 자, 이거 감정이입의 대상은 뭐가 투영된 거냐?
결국 이제 외로움으로 인한 정서가 투영된 거야. 자, 산에서 오는 작은 새요, 꽃이 좋아 산에서 사물하네라고 해서, 자, 얘가 그 꽃이 좋아 산에서 산다라는 거는 뭘 의미하냐면은 이 자연과의 교감을 의미해요. 그래서 자연과의 교감을 위해서 애쓰는 모습이야. 비록 고독한 존재들이지만 뭔가 그 대상들과의 교감을 위해 애쓴다 이런 의미가 되고, 사연에서는 산에는 꽃이 지네 꽃이 지네 갈봄 여름 없이 꽃이 지네라고 해서 여기는 이제 꽃이 지네라고 나왔지. 꽃이 지네라는 거는 요거는 이제 존재의 소멸이 되는 거고, 여기서 소멸이 되면 다시 어디로 가냐, 이쪽으로 가서 생성이 되고, 다시 이렇게 와서 소멸이 되고, 그래서 주제에서 보면 대자의 섭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자, 이 존재의 근원적 고독이잖아. 그래서 이 이연이 중요해. 이연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일사가 중요하거든. 사실 3년간 다 중요한 거니까 다 중요한 거지. 내용이 간단하니까 여기서 주제를 잡으려면은 이연과 일사를 잡는 거야. 그래서 존재의 근원적 고독, 그 다음에 꽃의 이 존재의 생성과 소멸인데, 이 생성과 소멸이 순환되기 때문에 대자연의 섭리 그렇게 돼. 그리고 거기 보면 뭐뭐 안에 계속 반복되어 있지? 뭐뭐 안에 반복. 자, 그래서 그런 애들은 이제 그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종결어미가 반복돼서 자, 운율과 감정 절제를 준다. 이 시는 감정 절제의 시야. 그리고 이제 그런 거 있어. 꽃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잖아. 시어의 반복. 그 다음에 산에는 꽃피네가 반복되지. 꽃이 피네가 반복되지. 그런 거는 그 시행의 반복. 그렇게 보면 돼. 반복되는 거 누가 반복되나 보면 되니까 찾으면 되는 거. 자, 그 다음에는 학습 활동을 보세요. 자, 이거 그 첫 번째 거가 운율 형성 요소거든. 자, 요거는 꼭 기억을 해야 돼. 운율 형성 요소. 되게 중요해. 이 김수월 씨는 운율이 중요해. 첫 번째는 뭐냐? 수미상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산에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반복되지. 그래서 그 시행의 반복. 시행. 식구라고도 하고 시행이라고도 하거든. 시행의 반복.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 종결어미 네 반복하는 거. 그래서 김소월 씨의 특징 사문보, 7호조. 자, 그런 거. 자, 수미성관 같은 경우는 지금 꽃 피네가 꽃 지네로 바뀌거든. 그래서 문장 구조가 비슷해서 이런 거를 자, 통사구조의 반복이라고 보기도 해. 자, 이거는 잘 기억을 하세요. 자, 그럼 2번은 시상정인데 1년은 산에 피는 꽃이지. 산에 피는 꽃. 2년은 혼자 피어있는 꽃. 3년은 이 꽃이 좋아 산에서 사는 새거든. 꽃이 좋아 산에서 사는 작은 새. 이건 좋아서 살기 때문에 교감이 있다고 하는 거야. 그 다음에 4년은 뭐야? 존재의 소멸. 네. 산에 지는 꽃. 자, 이제 3의 1을 보면 그 종결어미 내가 반복되거든. 자, 내가 반복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거는 감정 절제야. 감정 절제. 왜 지금 관조적이라고 나오잖아. 이게 어떤 대상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이게 관조적 태도를 유지하게 만들어주는 거.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자, 두 가지야. 이 여기 있는 것처럼 감정 절제도 되고, 이걸 이제 관조적 태도를 유지하게 해준다 이렇게 돼. 이 관조적 태도라는 게 감정을 절제하는 모습이야. 어떤 대상을 보면서. 자, 2번은
그냥 산에 피는 꽃은 저만 존재가 피어 있는데 이렇게 쭉 줄 쓰는 것보다 산에 피는 꽃을 타면 거리감을 강조해줘. 거리감 강조. 그래서 이제 여기처럼 쓰면 거리감이 좀 줄어들어. 거리감이 덜 느껴지는 거고 시처럼 쓰면 거리감이 강조되는 거고. 자, 3번은 자, 생성과 소멸이 나타나 있다. 그리고 이 시의 형식성 특징에 따라 자연이 생성과 소멸을 반복하는 순환적 질서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했잖아. 그럼 여기서 생성과 소멸이 드러내는 행위 어디냐면 연이 어디냐면 1년하고 4년이거든. 1년하고 4년이 뭐라고 있어? 수미상관 구조를 이루고 있지. 1사연이 수미상관 구조를 이루고 있어서 얘가 생성 소멸이 반복되는 거야. 그래서 형태상의 특징은 이 수미상관 때문에 그래. 수미상관. 그 다음에 선행사 해설을 보세요. 요건 꽃의 얘기이긴 한데 요거 이제 주제만 보면 되는데 일단은 주제만 삼아 자, 꽃이 자, 피부짐을 보며 닿는 사랑의 시작과 이별의 속성. 이거는 꽃을 통해서 뭘 보여주는 거냐면 사랑과 이별에 대한 얘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유하는 존재 고독에 대한 얘기를 보여주거든. 근데 얘는 사랑의 시작과 이별의 속성 얘를 보여줘. 니네 국어 보는 날 뭐랑 같이 봐? 주관하고 국어 하나로 나눠지는 선택과. 뭐 보는데? 물리. 어? 물리. 물리 뭐 그것도 그래프로 이렇게 물리 껌이지. 또 혹시 겁나 어려운 거 보는 사람? 그럼 물리 보면 과학학원 가야 돼? 물리 보면 과학학원 가? 근데 1학년 물리를 2학년이구나 니네. 애들이 그래서 3학년 애들보다 니네 보니까 너무 프레시해가지고 3학년 애들 애들이 살았어. 애들이 친구들 같아. 가끔 보면 애들 얼굴 보면 니네 보니까 프레시해서 1학년인 줄 알았어. 아 물리 그럼 뭐 되게 어려운 사회 보는 사람 뭐 법정이나 뭐 경제 동아시아사 없지? 니네 그날 나랑 같이 있을 줄 알아. 공부 다 된 거 같으면 보낼 거야. 2시 올 거거든? 물론 5시에 저기 대평고등학교 3학년 애들 집보가 있긴 있는데 내가 걔네 버리고 니네 해줄게. 걔네 버릴 거야. 걔네 알아서 보겠지 뭐 3학년 애들인데 알아서 공부하겠지 뭐. 그날 집에 못 간다고 생각하고 있어. 나 집에 안 갈 거야 그날. 10시에 갈 거야. 자, 그러니까 그날은 특별한 집에 못 간다 생각하고 공부 다 하고 가야 된다는 부담하고 있어. 자, 우리 읽어볼게요. 자, 꽃이 피는 건 힘들어도 지는 건 잠깐이 더군. 그래서 이건 꽃이 피는 건 사랑의 시작이야. 자, 사랑의 시작은 힘들어도 자, 지는 건 이별이거든. 이별은 순간이구나 이런 뜻이야. 자, 이어는 골고루 쳐다볼 틈 없이 이만 번 생각할 틈 없이 아주 잠깐이 더군. 뭐가? 이별이. 꽃이 지는 게. 그래서 꽃이 피고 지는 걸 통해서 사랑의 시작과 이별을 얘기한 거야. 근데 특징이 뭐냐? 사랑의 시작은 힘든데 사랑의 끝은 순간이다. 그런 거야. 자, 그대가 처음 내 속에 피어날 때처럼 있는 것 또한 그렇게 순간이면 좋겠네. 그대가 내 속에 피어나는 거는 사랑이 완성되는 게 아니라 그대가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어떤 시간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 그 사람이 그대가 내 속에 왔고 그 다음에
그렇게 있는 오고 난 다음에 이제 꽃이 펴야 되거든. 근데 피기까지 해도 완성이 힘들었다는 얘기고, 여기서는 그대가 내 속에 왔고 어느 순간 온 것처럼 자유주차 있는 것 또한 그렇게 순간이면 좋겠네. 이렇게 돼. 피는 건 힘들어. 지는 건 잠깐이야. 뭐 했으면 좋겠냐? 있는 것도 그 이별의 순간처럼 순간이면 좋겠어. 결국 이 시에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빨리 잊었으면 좋겠다. 자, 멀리서 오는 그대여 산 넘어가는 그대여 이미 떠나는 모습을 얘기해. 자, 꽃이 지는 건 쉬워도 꽃이 지는 건 쉽다는 얘기는 이별은 쉬워도 있는 건 한참이더군 영영 한참이더군. 그래서 이게 이별 후에 사랑하는 사람을 잊기가 어렵다는 걸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그렇게 잊기가 어려우니까 3년처럼 뭐 했으면 좋겠어? 있는 것 또한 순간이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한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건 한참이더군 영영 한참이더군이라고 한 거는 이 한참이란 말은 오래 걸려도 언젠간 있는다는 얘기거든. 근데 여기 영영이라는 건 어때? 끝이 나지 않는 거지. 그래서 영영 한참이더군은 그만큼 잊기가 어렵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역설법 쓴 거야. 왜 역설법이냐? 영영은 끝나지 않는 건데 한참은 언젠가 끝나거든. 그래서 그래. 그래서 여기서는 사랑의 시작과 이별의 속성인데 이 사랑의 시작은 힘들어. 자, 이별은 순간이야. 그래서 그때 그런 것도 어때? 잊기는 어려워. 자, 이렇게 잊기가 어렵기 때문에 뭐 했으면 좋겠어? 빨리 잊었으면 좋겠어. 자, 빨리 잊기를 바란다. 그래야지. 그래서 이 글의 글쓴이의 정서는 어떠냐? 음에 대한 그리움을 가지고 있다. 여기다가. 거기 2번 보면 첫 부분과 마지막 관계에 주목하라고 그랬잖아. 형식상의 유사점은 처음하고 마지막이 비슷해. 그래서 둘 다 수미상관 구조 하는 거. 공통점. 자, 3번은 또 어떤 거냐면 3번에서 그 산유화는 이게 자연의 수단 관계를 보여주는 거거든. 자연의 생산과 수면. 그래서 이제 어떤 자연의 순환, 자연의 섭리와 그다음에 이 순환을 보여주는 건데, 여기 있는 이 선운사에서는 자, 지는 건 잠깐인데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냐? 지는 건 쉬운데 있는 건 한참이라고 그랬지. 자, 그래서 요거는 이 사랑하는 사람을 잊기가 어렵다 하는 거, 요거를 보여주는 거야. 안 헤어지는 게 최고야. 나 대학교 때 진짜 좋아하는 애가 있었는데 그만 만나지. 그래가지고 걔한테 이렇게 마지막 편지를 이렇게 쓰다가 편지를 쓰는데 눈물이 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그래 마지막으로 한 번만 내가 전화를 하고 그리고 끝내자 그러고 전화를 했는데 걔가 여보세요한테 내가 어제 대성 통곡을 하고 울었어. 내가 전화를 오니까 걔가 당황한 거야. 너 왜 울어? 그러더니 갑자기 걔가 그러는 거야. 내가 어떻게 해줘? 그래. 그냥 막 울었어. 그러더니 갑자기 미안해 그래. 울지 마 그러더니 이제 울음이 진정이 됐잖아. 그 다음에 너 어떻게 해줘? 그래서 가지 마. 그래. 걔가 그 이후로 한 3년 놀렸어 나. 내가 너랑 이별하고 싶은데 니 또 올까봐 못하겠다. 그러면서 마지막 한마디만 했는데 내가 이번엔 봐주는데 한 번만 더 오면 뒤지나 너. 나한테 그러더라고. 결혼은 안 했어 걔. 남자의 눈물 한 번은 써먹을 만해. 근데 그 이후로 되게 잊기가 되게 어려웠어. 그 이후로 한 7년인가를 연애를 못했어. 결혼할 생각도 없고 아예 그럴 생각도 없어. 그래서 우리 큰 누나가 나보고 나중에는 정신과를 가볼래 그랬어. 그러니까 누나의 의도는 이제 얘가 너무 그 트라우마가 크다라고 생각했나 봐. 그러니까 정신과를 한번 가볼래? 근데 아니, 난 괜찮은데 그랬어. 가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 얼마나 단순한 줄 알아? 내가 별로 관심이 없어 그러면 남자 좋아하니? 꼭 그렇게 물어봐. 내가 남자를 왜 좋아해? 아니 남자들도 귀여워하지.
그래서 한 번은 써먹을 만해. 근데 진짜 읽기는 어려워. 쉽지 않아. 얘가. 빨리 읽기를 바라는데 안 잊어지더라고. 그래서 첫사랑은 읽기가 어려운가 봐. 남자들은 한 번은 써먹을 만해. 안 통할 수도 있는데. 자, 그 다음 우리 이제 송민국 볼게요. 어디 가서 소문내고 다니지 마. 니네한테 속 얘기하는 거다. 지금도 걔가 가끔 보여. 걔가, 아유, 저거 옛날에 내가 그만 만들어서 저 엉엉 울어가지고 불만 있을 때 얘기. 자, 이거 82페이지, 82가 아니에요. 이 송민국은, 자, 이거는 이제 그 갈래를 잘 가야 돼. 이 갈래가 가사야, 가사. 가사고, 요거는 양반 가사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유배 가셨을 유배 가사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형식에 딱 맞춰져 썼기 때문에 전격 가사라고. 이거 다 외워야 돼. 오늘 이거 다 외워. 유배 가사, 양반 가사, 전격 가사. 이제 뭘 가지고 장난을 많이 치냐면 얘 가지고 많이 장난을 많이 쳐. 변격 가사였어. 얘는 전격 가사야. 조심. 아닌데 내 거는 저 소리 아닌데. 자, 그 다음에 자, 성격은 이거는 유배 가서 임금을 그리워하는 노래거든. 그다음 충신 연주지상을 말해서 이게 충신이 임금을 그리워하는 노래의 뜻이야. 써드려야죠. 자, 충신이 임금을 그리워하는 노래. 자, 요거 그 다음에 이제 주제는 뭐 임에 대한 변화없는 사랑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자, 이거는 임 혹은 임금. 이거에 대한 그리움과 그 다음에 재회에 대한 소망. 자, 문제 푼다 보니까 이쪽을 좀 많이 틀렸는데 될 때까지 하는 거지. 자, 특징은 요게 이제 뭐 3인국의 소편이다 이런 거는 일단은 제끼고, 자, 여기는 그 두 여인의 문답으로 구성됐어. 그런데 이걸 뭐라 그러냐? 대화 형식 이런 말 써. 대화 형식. 자, 이게 특징이야. 이 작품의 가장 큰 특징이야. 자, 그 다음에 일상적 대화로 이루어지고, 자, 일상적 대화라서 이거는 이제 한자는 가능하면 줄여서 안 썼어. 그래서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잘 표현했다. 한자를 거의 쓰지 않았어. 자, 그래서 요거 이제 세 번째가 그 한자, 그리고 그 다음에 고사. 자, 인용이 거의 없어. 자, 이제 1번하고 연결을 하면 이제 뭐가 되냐? 네 번째는 자, 남성 작가인데 남성 작가가 여성 화자를 설정한 거야. 그럼 이 여성 화자를 설정했을 때 특징은 뭐냐? 첫 번째는 이제 정서의 효과적인 표현. 이별의 슬픔을 미리 진작으로 이게 얼마나 슬플 거다를 정서로 딱 표현하긴 했지만 나는 원래 안 그랬어. 원래 되게 냉정한 사람이야. 우리 그만 만나면 그래? 그러면 끝내. 그러면 그만 만나자마자 여자에 대해 상처받아. 그 뒤에서 그렇게 욕해. 저놈 새끼 그만 만나자 그래도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그래라고 그런다고. 나중에 친구들이가 다시 만나잖아. 저 새끼 내가 싸가지 없어가지고 그러고 맨날 그러지 나한테. 저거는 감정도 없고 내가 차지를 말든가 그랬거든. 그러면 이제 말이 막 이제 그런 말이 막 이제 그 내가 차인 99%의 이유는 뭐였냐면은 그 저거래.
네가 나를 좋아하는지 몰랐대. 그거 왜? 그랬더니 이건 좀 약간 뜨뜻미지근하대. 근데 이제 그 울었다는 걔 있잖아. 걔는 걔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 걔는 이제 다른 과이거든. 걔가 얘네들을 얘기하다 진짜? 그래. 나는 얘가 너무 독하게 살아야겠는데 그래. 그 좋은 말은 아니야. 너무 과하게 살아야겠다고. 근데 이제 그런 정서를 표현하는데 이제 하지 않는 게 있고 하는 게 있잖아. 아무래도 남자애들은 이 정서 표현이 좀 덜해. 네, 이 여성들은 이제 훨씬 더 좀 그게 강하고 그래. 자, 두 번째는 이것 때문에 이제 공감을 유도하는 거야. 공감과 보편성 유도. 왜 공감과 보편성 유도냐면은 이제 여성 화자로 설정해서 이별의 상황을 보여주는 거거든. 그러니까 누구나 다 겪을 수 있는 걸 얘기를 해주는 거야. 자, 오늘 이 정도 되고, 자, 우리 해석을 쭉쭉쭉 할게요. 자, 읽어볼게. 자, 대가는 저기가는 저 각시, 각시가 있으니까 여성 화자라는 걸 보여줘. 본듯도 한데 본듯도 하구나. 자, 천상백옥경, 이거 하늘 위의 백옥경이라는 뜻인데 이거 임금 계신 곳이야. 천상백옥경을 어째 이별하고, 이별이 이제 상황이야. 해다 저문 날에, 해가다 저문 날에 누를 보려고 가시는 것이냐, 끊어야 돼. 거기까지가 여인 1의 대화, 감녀라고 하지. 그래서 여인 1은 보조적 화자야. 시상을 이제 일으켜. 자, 어와 내어이가 너로구나. 인해서 나의 이 이야기를 들어봐라. 내 얼굴이거든. 나의 모습과 이 행동이 님 괴함직, 님의 사랑을 받음직하지만, 아마 해석 그렇게 했을 거야. 학교에서도 자화자찬이라고 해석을 했을 거야. 자, 어떤지 날 보시고 어쩐 일인지 나를 보시고 내로다. 너로구나 여기실세. 너로구나 여기셔. 이 너로구나는 특별히 뜻이야. 자, 너로구나 여기셔서 나도 님을 믿어 군 뜻이 전혀 없어. 나도 님을 믿어서 다른 뜻이 전혀 없었어. 이런 걸 이제 뭐라 그러냐? 결백고소라 그래. 이렇게 학습 활동에 나오지. 결백고소. 다른 뜻이 전혀 없어서 이래야 아양과 극태며 어지럽게 굴었는데 반기시는 낯빛이 반가워하는 얼굴빛이 얘와 옛날과 어찌 다르지고 옛날에는 너야 바로 너로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나를 반가워했거든. 지금은 그냥 왔니? 그냥 이 정도야. 그러니까 임의 마음이 변한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임과의 이별을 얘기해. 자, 옛날과 어찌 다르지고 이별. 자, 그래서 누워 생각하고 뭘 생각하냐면 누워서 이별의 원인을 생각해보고 일어앉아서 혜연이 생각해보니 자, 내 몸에 지은 죄 매같이 쌓여 있으니 라고 해서 이별의 원인을 얘기하는 거거든. 이별의 원인의 1번이 이제 나의 죄야. 자책하는 거지, 자책. 네가 마음이 변했어 이렇게 하면은 임금이 불러 사약 주려고. 그러니까 이제 내 탓한 거야 보통. 그래서 내 몸에 지은 죄가 매처럼 쌓여 있으니 하늘이라 원망하며 하늘을 원망할 것이며 사람이라 허물하랴 사람을 탓하랴 이런 거거든. 그러니까 그 누구도 탓할 수 없다 이렇게 돼. 그 작년에 문제 보니까 여기저기서 그 한자 성어 문제 나왔더라고. 근데 한자 성어 문제 나올 때는 학교에서 가르쳐준 것만 내. 보통은. 그래서 이런 건 뭐 수원수구라는 말을 쓰는데 하늘을 원망하며 사람이라 허물하려는 누구를 원망할 수도 없고 누구를 탓할 수도 없다라는 거거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한자석어는 수원수구. 자, 그다음 두 번째는 서로 풀천이 서러워서 다시 생각해 보니 조물의 탓이거든. 두 번째는 이제 조물의 탓이야. 자, 이거는 신의 탓이라는 건데, 이거는 조물 탓은 내 운명 탓, 팔자 탓을 얘기하는 거고, 운명을 탓할 때는 보통 이 체념을 해. 운명은 거스를 수가 없기 때문에. 체념. 자, 거기서 끊어. 거기까지가 이제 여인 2의 대화. 그래서 임과의 만남, 사랑, 이별의 원인까지 얘기를 한 거야. 그랬더니 글란생각 마오 그러지? 자, 그것만 여인 1이 얘기한 거야. 위로해 준 거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 하고 있어. 그랬더니 맺힌 일이 있어이다. 여기부터 다시 여인 2야. 맺힌 일이 있습니다. 님을 매셔야죠. 님을 모시고 있어서
모셔봐서 내가 벼슬을 해봐서 네 메일을 내가 알거니 네 메일을 내가 아는데 물 같은 얼굴 연약한 모습이 편하실 적 몇 날인고 연약한 모습이 편할 날이 얼마이며 춘한 고열 이거는 이제 봄 여름은 어떻게 지내시면 뜻이야? 그 봄의 추위와 여름의 더위는 어떻게 지내시며 추위를 동천 가을과 겨울은 누이라서 누가 보시는가 봄 여름 가을 겨울 잘 지내시나? 이런 거고 죽조반은 아침 먹기 전에 먹는 그 죽이야 에피타이저 그 다음에 조석 아침 저녁 내가 밥이야 아침 저녁 밥은 내와 같이 옛날같이 셋인가 드시는가 기나긴 밤에 잠은 어찌 주무시는고 라고 해서 우리 임 편한 이 연약한 모습이 연약한 우리님 잘 계시나? 봄 여름 가을 겨울 잘 계시나? 식사는 잘 하시나? 그 다음에 잠은 잘 주무시나? 이런 거거든 그게 어떤 거냐면 이별한 자 임의 이 건강을 염려하는 거야 이별한 사람을 막 걱정할 것 같지? 안 해 생각도 안 나 사실은 차라리 잘 안 지냈으면 좋겠는 마음이 커 이제 그런 게 있어서 자 이별한 임의 건강을 염려했다는 얘기는 이거는 변함없는 사랑 자 그 다음에 변함없는 충절 이런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비록 임금 네가 나를 유배를 보냈어도 나는 괜찮아 난 너 여전히 사랑해 이런 거야 이렇게 썼으니까 선조가 이거 읽고 대성통곡하고 울어가지고 얘 다시 불러 올리라고 그랬어. 내가 다시 데리고 와 그랬어. 그 동인 쪽에서 절대 안 된다고 그랬어. 얘가 이제 그 서인인데 그 전라도 쪽 그 신하거든. 근데 그쪽인데 반대파에서 얘 밀어낸 거야. 근데 임금이 엉엉 울고 데리고 오라 그래. 그러니까 이게 안 된다고 그랬어. 근데 밥 먹다가 울고 화장실 가서 들고 술 먹다가 울고 자다가도 일어나서 엉엉 울고 그래가지고 임금 죽을까봐 불러 올렸어. 이걸 보고. 그러니까 이런 걸 써서 그런 거야. 네가 나 유배 보내서도 괜찮아. 나는 영원히 사랑, 나 계속 사랑해 말해서. 자, 그 다음에 자, 님다의 소식을 님 계신 곳의 소식을 아무려나 어떻게든 알려고 하니 오늘도 거의 다 지났구나. 내일이나 살아볼까? 내가 소식을 알려고 했더니 소식을 전해줄 사람이 지금 올 시간이 지났어. 내일 오겠지? 라고 하는 거야. 자, 내 마음 둘 데 없다. 어디로 가잔 말고 내 마음 둘 곳이 없구나. 어디로 가잔 말이냐. 그래서 이 내 마음 둘 데 없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임과 이별 후에 어떤 내적인 방황이야. 그래서 마음이 이제 마음을 어떻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잡거니 밀거니 높은 매에 올라가니. 그래서 여기에 이제 어디를 가냐면 높은 매에 올라가지. 자, 높은 매는 멀리까지 볼 수 있기 때문에 임을 잘 볼 수 있는 곳이야. 내가 임을 잘 볼 수 있는 곳까지 올라갔는데, 혹은 이게 천상백옥경이가 임과 가까운 곳이라는 의미도 돼. 자, 올라가는데 구름한 칸이와 구름은 물론이거니와, 자, 구름이 물론이거니와 안개는 무슨 일이냐? 그래서 구름하고 안개가 앞을 막는 거야. 임을 잘 올라가는데 못 보게 만들어. 자, 그래서 이거는 장애물. 혹은 이제 이거는 그때 얘기했지, 뭐 간신 혹은 정적.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이제 동인이라고도 얘기하기도 해. 동인. 그래서 구름과 안개가 앞을 가리고 있어가지고 임을 볼 수 없게 만들어. 그래서 산천이 어둡거니 1월은 해, 달, 그다음 북극성. 이 세 가지가 임금을 상징하는 천체야. 그래서 임을 어떻게 볼 것이며 지척을 모르거든 가까운 것도 모르는데 천리 임금 계신 곳까지의 정서적 거리감이야. 그래서 구체적 수치로 정서적 거리감을 표현했다는 말이죠. 시에서 나오는 어떤 이 구체적 수치는 전부 다 정서적 거리감들이에요. 자, 천리를 바라보랴 끊어야 돼. 그래서 내가 높은 산에 올라가서 임을 잘 보려고 그랬는데 구름하고 안개 때문에 못 봤어. 그래. 자, 차라리 물가에가 백길이나 보자 하니 이번에는 그래서 물가에 가려고 했어. 자, 물가는 배 타고 사람들이 한양에서 들어와서 임의 소식을 듣게 해주는 곳이거든. 그래서 이거는 임의 소식을 들을 수 있는 곳이야. 자, 근데 바람이야 물결 어둠경 된대요. 이거 여기 했더니 배가 떠야 되는데 바람과
물결이 어수선하게 돼서 배가 뜨지 못했어. 그래서 얘도 역시 장애물이야. 간신이고. 자, 사금은 어딘가 빈배만 걸렸느냐. 바람하고 물결 때문에 누구만 남았냐. 사금 없는 빈배만 남아있어. 자, 이거 중요하다 그랬지. 얘 사금 없는 배, 나는 힘 없는 나. 그래서 요거 화자의 외로움을 보여주는, 저거를 보여주는 객관적 상관물. 빈배는 사공이 없는 배고, 외로운 내가 빈배를 보면서 너 나랑 똑같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자, 강천에 혼자 서서 지는 애를 굽어보니 님 계신 곳의 소식이 더욱 아득하구나 라고 해서, 결국 이걸 통해서 임의 소식을 알려고 했는데 못 알았지. 근데 임의 소식을 알기 위해서 산도 올라가고 물가도 가고 하잖아.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적극적인 모습이 드러나 있는 거야. 임의 소식을 알기 위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적극적인 모습. 그 다음에 무청, 초가집, 처마, 찬자리. 찬자리라는 건 외로움을 보여요. 촉각적으로. 이런 것까지는 안 냈으면 좋겠는데. 보통 이제 그 고전시가에서 차가움, 이런 거는 그 외로움을 보여주는 말들이야. 자, 무청, 찬자리, 초가집, 처마, 차가운 자리에 밤중이 되니 반벽청등은 누굴 위해 밝혀져 있는가? 여기서 반벽청등도 중요하다 그랬지. 반벽청등도 여기다 쓰겠다. 자, 반벽청등도 뭐냐? 오지 않는 임을 위해 걸어놓은 등이거든. 근데 나도 어떠냐면 오지 않는 임을 기다리는 나야. 그래서 이 두 개가 전부 다 화제의 외로움을 드러내는 객관적 상관물이야. 그 다음에는 오르며 내리며 해뜨며 헤매며 반이니 방황하니, 오르며 내리며 헤매며 방황했다는 얘기는 내가 임의 소식을 알기 여기저기 막 다녔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제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고, 정성이 지극하여 꿈의 님을 보니, 저 꿈은 뭐냐? 임을 만나게 하는 매개체가 되겠지? 라고, 자, 임과 만나는 매개체. 내가 정성이 지극해서 결국 꿈속에서 임을 만나게 됐어. 자, 옷 같은 얼굴, 아름다운 모습이 반이나 많이 늙었구나. 그래서 진짜로 본 거는 아니고, 우리 임도 나 그리워하나 봐. 뭐 정도 의미야. 이런 거는. 그래서 이렇게 아마 좀 늙었나 봐. 이렇게 추측하는 거지. 혹은 그러기를 바라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마음에 먹은 말씀, 마음속에 먹은 말을 실컷 삭자 아래려 하니, 눈물이 바로 나니 말씀이 들어이하며.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먹은 말을 하려고 했는데 눈물이 줄줄 흘러가지고 말을 못했어. 자, 정을 못 따요. 정을 이기지 못해서 모기조차 메우니, 목이 메이니 오전된 개성에 자문을 찍게 뒀던 거 없어. 오전된 개성에서 보셔야 돼. 내가 꿈을 통해서 임을 만났거든. 근데 아무 말도 못했어. 근데 오전된 개성, 방정맞은 닭소리라는 뜻이야. 자, 방정맞은 닭소리 때문에 잠을 깼어. 이거는 잠을 깨우는 존재가 방해물. 대신에 얘는 간신 이런 거 아니야. 그냥 방해만 하는 거야. 그래서 가끔 그런 문제가 나. 여기는 이렇게 두루만 게 바람물결 모든 된 개성 이렇게 나오거든. 그래서 답은 쟤야. 답은 쟤. 달라. 얘네들 다 간신 정정을 얘기하는데 얘는 꿈만 깨우는 존재야. 자, 그 다음에 어와 허사로다. 아, 나 허튼 일이구나. 이님이 어디 간 것이냐? 잠결에 일어나 앉아서 창을 열고 바라보니 어여쁜 그림자가 나를 따를 뿐이로구나. 차라리 쉬어내, 내 차라리 죽어서 낙원이나 돼서 임계신창안에 반드시 붙이리라. 그래서 멀리서 임을 바라보면서 사랑만 보낼 거야. 이게 뭐 만날 수 없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임에 대한 사랑도 드러나지만 또 다른 의미로는 임을 만날 수 없다라는 걸 보여줘.
그랬더니 자, 거기서 끝나야 돼. 자, 거기까지가 이제 여인 2가 얘기한 거고 마지막에 여인 1이 얘기하거든. 자, 각시님 다리 약하냐? 각시님 다른커녕 부준비는 되세요. 라고 한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두 가지 의미가 나오는데 하나는 나궐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는 구전비가 나오는데 자, 얘네 둘 다 어떤 거냐면 분신이야, 분신. 시적 화제의 분신이고 그리고 나궐의 첫 번째는 멀리서 잠깐 임을 바라보다가 사라지는 존재야. 잠깐 멀리서 잠깐 봐. 그래서 어떤 거냐 멀리서 보는 거거든. 그래서 둘이 만날 수는 없는 거야. 그래서 임과 만날 수 없다는 절망감이 내포돼 있어. 절망감이 포함되어 있는 말. 자, 구준비는 다 설명 드린답니다. 다 이제 내가 직접 와닿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눈물의 의미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좀 적극적인 태도야. 그리고는 이 적극적인 태도로 자, 이게 임에게 슬픔을 직접 전달해라는 거. 자, 이 슬픔을 전달하기를 바라는 거야. 전달되기 바라는 거. 전달하기 바라는 거. 이렇게 돼요. 제가 자꾸 들리나? 아닌데. 송민곡은 일단은 현대풀가 다 돼야 돼. 그 다음에 각각의 소제해버리면 하면은 얘는 거의 끝나거든. 그러니까 이 고전 시간은 원래 현대풀에도 90% 끝난 거야. 근데 문제가 있지. 만약에 수능에서 모르는 고전 시가 나오면 어떻게 풀어야 하나. 이게 이제 숙제거든. 나도 한 70% 해석하고 풀어. 이게 뭐냐면 니네한테 100% 해석하고 풀는 문제가 안 나와. 70% 정도 해석하면 문제 다 풀려. 싹 다 풀려. 이제 50% 해석하면 약간 이제 고민하겠지. 그래서 요거는 너무 이제 내신 같은 경우는 싹 다 그 현대풀을 하고 풀면 되게 쉬워지는데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는 너무 그 얘를 100% 해석해야 돼에 대한 그 압박감은 벗어야 돼. 그리고 많이 현대풀이가 돼서 나와요, 저는. 우리 때는 이제 나 때는 뭐 꼰대 때는 옛날에는 그런 거 있지도 않았어. 막 뜻풀이도 없어. 그냥 던져놔 이렇게. 나 수능 볼 때는 홍길동전이 나왔거든. 제목만 보고 반가웠어. 안에 읽어봤는데 생전 처음 본 홍길동전 나왔어. 그리고 소설이 이여도라는 소설 나왔거든. 읽어봤는데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는 거야. 대학교 가서도 안 읽었어. 트라우마 생겨가지고. 그 정도 소설들이 나오고 옛날에 별 핵이 망측한 분야는 요즘 많이 안 그러니까. 옛날에는 옛날 초창기 수능에서는 독서 문제가 마지막 문단 쓰는 거 이런 거 나왔어. 마지막 문단에 뭐가 들어갈 것인가 이런 거 나오고. 그 다음에 그런 문제 있지. 정서와 유사한식 고르지요. 그게 초창기 수능 문제야. 그래서 선생님들이 혹시나 그런 문제 내서 수능형이야 그러잖아. 30년 전 수능이야. 30년 안 되는 거다. 그럼 나이가 다 켜지네. 30년이 94년부터니까 옛날 수능이야. 그런 거는 너무 이제 이 해석에 너무 그냥 공부할 때는 신경 안 써도 되는데 내신할 때는 해석이 일단 완벽하게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학습 활동을 볼게요. 자, 여기서는 뭐 특별한 거는 없고 앞에서 다 한 거 나오니까 자, 이제 넘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 보면 3번에 1번에 3번 있어. 3번에 1번에 3. 자, 거기 동인을 빗댄 대상 있지?
표 있을 거야. 동인을 빗댄 대상. 3번, 1번에 3. 그 송민곡에서 작가가 자신을 탄핵한 동인을 빗대요, 그치? 자, 그 동인이 누구냐? 구름왕개 바람물결이에요. 요즘 간신이라는 말 잘 안 쓰고, 그러면 이 반대쪽 사람들 다 간신이 되잖아. 그래서 정적, 그 다음에 이제 동인,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자, 작가의 태도는, 요거는 좀 답답함이겠지. 왜 인과 가까이 가려고 하는데 가지 못하니까. 답답함, 태도. 자, 그 다음에 4번은 송민곡을 창작한 의도는, 자, 첫 번째. 송민곡을 창작한 의도 첫 번째. 동인한테 지금 내가 밀려가지고 간 거잖아. 덜백호소. 자, 두 번째. 주된 내용이 뭐야? 임금 나 너 사랑해. 이거지? 변함없는 충절. 자, 이런 걸 이제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요. 그 87에 이거 2번의 송민곡에 하고 비교하는 거 있는데, 자, 가에서는 자, 거기 그냥 읽어먹을 거야. 잠깐 동안 그 속에 3인국 나온 거. 자, 잠깐 동안 생각마라 이 시름 이차하니 내 마음 매치에서 골수에 뼛속까지 사무치니 편장은 중국의 유명한 의사야. 훌륭한 의사가 열이온들 이 병을 어떻게 하겠느냐. 내 병을 못 고쳐. 왜 그러냐? 어와 내 병이 이님의 탓이다. 나는 내 병은 임 때문에 생긴 병이기 때문에 내 병을 고칠 수 있는 건 임밖에 없어요. 이런 뜻이야. 차라리 죽어져서 범납이 되리라. 범납에 똥을 붙여야 돼요. 그 범납에 해당하는 게 뭐냐? 여기는 나벌과 두장비야. 똑같아. 분신. 자, 꽃나무 가지마다 간대족족, 간대마다 앉아서 향 묻은 날개로 임의 옷으로 옮기리라. 임이야. 나인 줄 몰라 내님 주치를 하노라 해서 내가 향 묻은 날개를 임한테 옮길 거야. 좋은 거 붙여줄 거고. 임은 나인 줄 몰라도 나는 임을 따를 거고. 그래서 이거는 어떤 변함없는 충절에 대한 거를 드러낸 소재야. 변함없는 충절. 그러니까 얘하고 의미가 조금 다르지. 자, 나는 이제 그 구런의 이소라는 글에서 이거 그 모티프를 받아가지고 이 작품을 창작한 거거든. 자, 앞뒤로 분주히 다녀 선영의 발자취를 따르려 했더니 내 의도야. 자, 임은 내 마음 많이 살피시고 도리어 모함만 믿고 진노하시는다. 이거는 이제 임에다 원망이지. 내 마음도 모르고 왜 진노해? 이런 거야. 나는 직원이 해로운 줄 알면서도 차마 버려둘 수가 없고 맹세코 하늘을 알리라 오직 임 때문임을. 나는 그러니까 내가 직원을 해서 아마 밀려났나 봐. 근데 이미 그걸 못 알아줬어. 안 알아줬어. 자, 근데 하늘은 알 거야. 내가 임 때문에 내가 직원을 했다는 것을. 자, 당초에 내게 약속하시더니 여기 줄 쳐야 돼요. 나중에 돌아서 딴만 가지실 줄이야. 누가? 임금이 나중에 돌아서 가지고 딴만을 가졌어. 이미 어떤 변심을 원망하는 거야. 나야 그 일가 어렵지 않지만 여기 마지막에도 임의 잦은 변더 가슴 아파라 조차돼. 그래서 이 글에서는 주로 얘기한 게 뭐냐? 나는 너를 잘 따르려고 했는데 네가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나를 버렸잖아 이런 거야. 그래서 임의 변심에 대한 원망 이런 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야. 자, 우리 잠깐 쉬었다가 금방 들어올 거야. 자, 거기 그 후속을 보자. 오늘 바쁜데. 이수경. 네. 놀라면서 그러지 마. 김지민. 정지훈. 안 돼. 박지윤. 노경원. 김가람. 신효린. 박예원. 박진영. 최소윤. 김혜원. 이가인. 홍지연. 됐어. 우리 45분부터 할 거예요.
에? 집이 어딘데? 나왜 타고 버스 왜 타고? 아니 어디 버스 타고 왔나? 아니 그러니까 베스트에서 천천히로 걸어온 게 아니고 그걸 왜 타냐? 아니 내가 나는 택시를 타기 전까지 말을 타는 줄 알았어. 그리고 먼저 말을 타는 건데 근데 힘들지 않으면 좀 쫄았지 않아? 그래 전두경 가려면 특수한 걸 돌아가야 돼. 그래서 35분에 택시 내렸어. 35분에 내렸다고? 그래서 걸어오는데 뛰니까 힘든 거. 걸어오면 15분 걸리잖아. 그래서 50분 났잖아. 아 그래? 늦게 왔어? 아, 왜 이렇게 힘들지? 우리도 마찬가지. 거기서 그렇게 없죠. 거기서 맞아. 누구랑 붙는데? 누구랑 이냐고? 어? 뭘 봐? 너네랑 다른데 너는 우리 키상이 나 오늘 머리카락 끝에가 안 좋아. 저건 옛날에 4년 전에 파마가 아직도 안 자르는. 근데 이게 뭔 말이야? 그러니까 3인 4 이거 할 때는 A팀, B팀가 이것도 카드도 A팀, B팀으로 나눠서 해서 점수를 붙이는 거지. 어디 파티스런지 모르겠다 나는 아씨. 저는 밀머리였네 저희들이 3반이랑에 누구랑 하냐? 3반? 9반 어딨냐? 6반 누구야? 6반? 6반이
6분 아니지? 이게 10반이야. 그니까 우리 학교는 왜 갑자기 생각해? 걔 누구? 어. 최고? 아 알아. 걔 이러네? 맨날 매점 가는 애. 소리야. 여기만 봐, 여기만. 여기 밑에 안 좋잖아. 그래서 아우 명상해. 아니 2시부터 10시에 진짜 아니야. 또 시간에 너 머리가 정리. 아, 짜증나. 2시부터 10시. 근데 난 다행인데 문학 하나밖에 없고. 근데 이 새끼가 나 거의 그냥 포기하는 거 같아. 그때 뭐지? 왜 그래? 김수민도 그때 가야 돼. 김수민 금지야? 뭐가 왜 그래요? 어떤 걸 뭐가 나나? 경제를 가지고 있어. 너 마지막에 도와주기 우리랑 경제 훔쳤잖아. 왜 했지? 너 정보 했어? 물리 안 하고 정법. 야 미쳤어? 둘 다 비슷해. 정법 재밌어. 넌 아니야. 걔 진짜 재미가 진짜 1도 없어. 내가 진짜 제 선택 과목이 제일 쓸데없어. 맞아. 동아시아사 무슨 한국끼리 윤사 한국들이 동아시아. 개 하기 싫어. 아니 윤사랑 문제풀이를 다 틀렸어. 아니 나 겁나 재밌다 이거. 아이씨 아니야. 재밌는데? 하지 마. 자이스토리 문제 없이. 알았어. 아니 왜 이래? 자이스토리? 나 자이스토리 안 풀어. 존나 어려워. 근데 쌤이 그런 거 풀지 말래. 아 그래 오늘 쉴 거지. 모르겠어. 공부 열심히 했나? 아니 학교에서 보면 그냥 존나 쳐 잘하는 거 같은데 시험 보면 잘 보는 애들이 은근 많단 말이야. 수업을 들으면 이해하는데 그 문제를 풀면 이해가 안 돼.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나 다음 주에 자습 시간에 가가지고 쌤한테 물어봐야 돼. 별표가 너무 많아. 진짜 쓸데없는 거 아니야?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너 선택하는 게 뭐야? 너 정법이랑 유명 사상이랑 존재? 생명. 생명은 뭔가 이제 하나씩 있는 거야. 나 안 해. 난 진짜 생명에서 큰일 날 뻔했어. 야 생명도 여기 사는 그래프 갖다가 끌어. 야 근데 나 아, 진짜. 나들이보다 나그 장기 나는 거 있잖아. 12일까지. 난 몰라. 얘들아, 우리 꼬맹이 천천 보낼 건데 어떻게 생각해? 왜요? 어? 왜냐고? 그냥 나 천천 동생이랑 천천 보내. 집 앞에 저기 율청보 있는데 거긴 좀 아니고. 애들 율청보는 보내지 말래. 근데 동원 애들이 악담했어. 동원 가라고. 수성 애들은 수성 가라고 악담하고. 참고로 초등학교 4학년이야. 어때? 야 천천 어때? 내신 따기. 내신 따기 봐. 야, 숙지가 잘해, 니네가 잘해. 니네가 바로 보는 니네와 숙지의 차이. 누가 위야? 숙제가 더 양아치였다. 숙지가 좀 양아치. 그렇구나. 천천보가 어디 있는 거지? 천천보 어디 있어? 자, 우리 천천보 상업지구를 기준으로. 롯데시네마? 네. 아 그쪽에 있어? 그럼 베스트타운 뒤쪽이야? 앞에? 뒤 아니야? 여기 상업지구가 여기 있고 베스트타운이 여기 있잖아. 그럼 이쪽에 있어? 네. 그렇구나. 자, 우리 유자소전 할게요. 장한 대표 명성 중에 보내라고 했잖아요.
자, 요거는 소설이고, 자, 요거 성격을 좀 잘 기억을 해. 저거는 이제 풍자적. 그다음에 해학적. 자, 이제 그래서 이제 비판적이 나오고, 여기 세 개 세팅했다고 보면 돼. 자, 그다음에 요거는 그 실명 인물, 이제 실존 인물의 삶을 허구적으로 그린 거거든. 허구성을 가미해서 그린 거라서 이거는 사실이죠. 그 다음에 주제는 자 유젠필의 자 훌륭한 인품. 자 특징은 자 실존 인물이 주인공인 실명 소설이라고 그러는데 실명이 뭐냐면 실제 이름을 가지고 하는 소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의 형식이야. 유자소 전이잖아. 전의 형식이라서 전통문학 형식을 배승했다 이런 말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 방언을 사용해서 탕투성을 주고, 그 다음에 비속어를 써서 풍자와 비판을 주고, 이거 좀 빨리 읽을 거니까. 우리 집 보기 전까지 문제 다 풀어야 되는 거 아니지? 근데 니네 그 작품이 몇 개 안 돼. 긴 게 있어서 그렇지. 특히 유자소전 오늘 가서 풀어. 그 유자소전이 앞에 거하고 안 맞더라고 본문이. 그러니까 뒤에 거는 꼭 풀어. 유자소전 풀고 이렇게 다 해. 어차피 시험 대비 교재 다 풀고 다른 것까지 다 풀고 기출문제 다 풀고 집에 보낼 거야. 집 볼 때. 집에 못 간다고 생각하면 돼. 집에 가고 싶으면은 공부 다 돼서 집에 갈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야. 기출 문제를 다 맞으면 돼. 그럼 내가 아무 소리 없이 집에 보낸 거야. 자, 우리 읽어볼게요. 겁먹지 말고, 겁먹고 안 오면 안 돼. 겁먹고 안 오면 안 돼. 그냥 오면 다 해결될 거라. 안 오면은 불행해져. 그다음부터. 내가 집에 전화해가지고 아빠한테 전화하고 엄마한테 전화하고 할머니한테 전화하고 할아버지한테 전화할 거야. 전화하고 다 안 하고. 남자들은 아빠한테 전화할 거야. 회사 가 있는 아빠한테 전화해가지고 얘 안 왔다고 그러고 막. 자, 읽어볼게요. 자, 한 친구가 있었다. 그냥 보면 그저 그러고 그런 보통 사람의 불과한 친구였다. 그러나 여느 사람처럼 이 땅에 그런 사람이 있는지 많은지 그럭저럭 살다가 질문에 흐지부지 몸을 바친 예사 허루수이는 아니었다. 요거는 이제 서술자의 판단이야. 서술자 판단.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이제 편집자 논평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서술자가 나거든. 그래서 편집자 논평이라고 말하기 좀 그래. 이거는 그냥 서술자 개입 정도. 그냥 서술자 생각이야. 자, 그래도 이제 이렇게 서술자의 생각을 드러냈다는 거에서 이게 전통문학의 특징 그런 게 드러나. 자, 그의 이름은 유재필이다. 1941년 홍성 방청군에 태어나 고령군 대천에 와서 자라고 배웠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서울에서 살았다. 그는 어려서부터 타고난 총기와 숫기로 또래에서 별중 맞고 무리해서 두드러진 바 있어. 여기 타고난 총기와 숫기 거기다 붙여야 돼. 자, 비색한 가운과 부러운 환경 속에서 여름을 일찍 터득하고 앞서감에 따라 소년 시절은 장이 축성하고 청년 시절은 잠은 노련하고 장년에 들어서 속절없이 노성하였으니 무릇 이것이 그가 보통 사람 가운데 항상 깨어있는 삶을 살게 된 바탕이었다. 이 문단은 유재필에 대한 소개야. 소개. 그래서 출생과 성장과 그 다음에 어떤 이 사람의 특성까지.
자, 그 녀석에는 풀밭에서 뚜렷하고 쑥밭에서 우뚝하였다. 이런 것도 이제 서술자 평가야. 그는 애초에 심성이 밝고 깔끔하였다. 매사에 생각이 깊고 침착하였으며 성품이 곱고 굳은 위에 몸소 겪은한 바와 힘써 널리고 애써 널리진 것을 더하여 여기 스스로 갖추어진 주대와 나름껏 이루어진 주견에 좀 쳐야 돼. 이게 이 사람의 어떤 성품의 특징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스스로 갖춰진 주대가 있고 그 다음에 주견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자, 그러므로부터는 이제 이 사람이 싫어하는 사람이 나와. 제가 스스로 갖춰진 주대와 나름껏 이루어진 주견이 있는 사람이거든. 그래서 주변머리 없이 기대거나 자발머리 없이 나대어서 남을 괴롭히거나 누를 끼치는 자. 싫어하는 사람 1번. 이 사람이 주변머리 없이 기대거나 자발머리 없이 나대서 남을 괴롭히거나 누를 끼치는 자. 이 괴롭히다는 얘기는 성가시고 귀찮게 하다는 거고, 자발머리 없다는 얘기는 행동이 가볍고 참을성이 없이 이런 거거든. 이쪽에서는 단어 뜻이 시험에 나올 수 있어. 희한한 단어들이 많아가지고. 자, 그 다음에 반드시 장마에 물걸레처럼 쳐다보기를 한결같이 하였고 분수 없이, 여기 이제 분수 없이 남을 제치거나 밟고 일어서서 섣불리 무엇인 척 의수되는 자. 이게 이제 싫어하는 사람 2번째. 분수도 모르고 남을 이렇게 제끼고 밟고 일어서고 내가 모인 척하는 사람들 있거든. 자, 그런 사람들을 또 싫어했어. 매양 속으로 밑줄을 그어두기에 소람이 없었다. 또 모름지기 세상의 일이 알면 아는 대로 힘지게 말하고, 자, 모르면 모르는 대로 수치게 말하여 마땅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자, 여기도 어딘지 떳떳지 못하고 주눅부터 들어서 좌우에 이렇게 딱 부러져 흑백을 하지 못하는 자. 흑백이라는 건 판단이야. 자, 요 사람이 이제 싫어하는 사람 3번. 마치 말 많은 딸을 서울 가게 하는데 힘입어 그날로 이자돈을 내묻는 매물스러운 분세를 보듯이 은혜 가르침을 멀리 맺게 이르기는 터였다. 그래서 이제 고문단은 이 유재필이 싫어하는 사람들을 얘기한 거야. 세 가지 종류. 근데 이 사람이 나는 어떤 주대와 주견을 바탕으로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싫어하는 거야. 자, 그의 댐댐이는 물론 그것이 전부는 아니었다. 채취는 그윽하고 체온은 따뜻하면 체질이 묵중한 사내였다. 이런 것도 이제 서술자의 판단이야. 또한 남의 아픔이 자신의 아픔을 깨달아 아픔을 나누고 눈물을 나누되 자기가 아는 바 사람 사는 돌에 이르기를 진정으로 말하던 위인이었으니 짐짓저 말을 빌려서 말한다. 그러면 때 아닌 특립독행에 돌출요 이른바, 자, 욕이 중쳐야 돼요. 세상 사람들의 걱정거리를 그들보다 앞서서 걱정하고 세상 사람들의 즐거움을 본 연후에 즐거움을 누린다 라고 말한 선비적 덕량의 본보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친구. 딱까지 중쳐. 그게 지금까지 이 사람의 성품에 대해 쭉 얘기했잖아. 싫어하는 사람도 얘기하고, 그거에 대한 서술자의 판단이야. 그래서 요게 그 이제 서술자 개인, 편집자 논평이라고 하거든. 자, 이런 게 이제 그 판소리 사설체가 포함된 부분이에요. 반영된 부분. 자, 거기가 서술자 개인. 다르게 말하면 이제 편집자 논평이라고 하는데, 자, 요런 거, 요게 이제 그 유자의 인물됨을 서술자가 얘기를 한 거고, 이런 게 이제 판소리 사설체. 네. 여기서 판소리 사설체가 3가지 나오는데, 여기서 대표적으로 보이는 게 2가지야. 하나는 이 서술자 개입이고, 또 하나는 문장이 길어. 만연체. 2가지. 자, 그 다음에 이강감 다 육아요. 그래서 방언을 썼지. 자, 그간에게 전화할 때마다 매번 거르지 않던 말이 첫마디였다. 그렇지만 유강은 이미 다른 사람을 이르는 말이다. 그는 유자였다라고 해서 유자라는 거예요. 유자. 자, 뭔가 기릴만한 인물이라는 걸 보여준 거지. 기릴만한 인물이라는 걸 보여줘서 이 사람을 예찬하는 그런 태도로 이 유자라는 말을 쓰는 거야. 공자, 맹자 뭐 이런 것처럼. 자, 그 다음에
자, 유자는 어릴 때부터 특유의 입담과 부침성으로 학교 명물로 이름을 날린다. 중학교 졸업 후에는 재무부 장관으로 출세하기까지는 어느 정치인의 밑에서 일한다. 그러다가 군대에 가게 되는데 점술인 행세를 하며 군생활을 편하게 한다. 이 특유의 입담과 부침성 때문에 이런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처생에 능한 사람인 거야. 제대한 지 한동안 고향에서 지내다가 상경하여 재벌 총수의 승용차 운전수가 된 유자는 비싼 물고기를 키우고 집안에 황금불성을 두고서는 총수를 안 이쁘게 여긴다. 자, 그래서 총수가 비판의 대상이야. 자, 총수는 첫 번째는 물질주의적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고, 물질주의적 가치관. 그래서 사람의 직원들 월급보다 훨씬 더 비싼 물고기를 갖다 풀어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런 걸로 봐서 허영심을 가진 사람. 그리고 직원들, 사람들보다 비싼 물고기를 더 중시 여겨. 그래서 자, 비인격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이야. 그래서 이 총수는 비판의 대상이야. 비판과 풍자의 대상. 자, 그러다 결국은 그룹의 노선상으로 자천되는데 그는 한마디 불평도 입에 올리지 않았다. 그리고 분명한 사리 분별력과 특유의 융통성. 자, 거기에 이제 두 가지 특성이 나는데 특유의 입담과 부침성이 있는 거 하나. 그 다음에 분명한 사리 분별력과 특유의 융통성. 그 두 개가 있거든. 자, 이제 앞으로 전개되는 뭐에 대한 거냐면은 분명한 사리 분별력과 특유의 융통성에 대한 얘기를 할 거야. 자, 다음으로 넘겨볼게요. 자, 그가 다루는 사건도 태만의 가해자 운전윤리 마비증에 자하는 것이었다. 그렇지만, 자, 여기 주셔야 돼. 가해자가 그룹 내 동료 운전수를 하여 팔이 들이군다는 식의 적당주의를 취한 적은 거의 없었다. 그래서 이거는 사리분별 있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준다. 사리분별. 사리분별이 명확하다. 그래서. 그러니까 무조건 봐주지 않아. 자, 다만 사건 처리에 필요한 서류 갖추기 위해 신상기록 대장에 있는 주소를 찾아가 보면 빌수 빗달진 산꼭대기에 더댕이진 무화과 주택에서 근근히 새빵사라는 축이 많았고 더욱 인건비를 줄이느라고 임시로 쓰던 스페어 운전수들이 사는 꼴이 많이 아닐 때는 그 운전자의 자질 여부를 떠나서 여기 줄 쳐야 돼요. 현실적인 딱한 사정에 괴로워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 이건 뭐냐? 기본적으로 그 사람에 대한 애정과 연민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불쌍한 사람을 보면 아무리 사고를 낸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불쌍하게 생각을 해. 대신에 이제 이 사리분별이 정확해가지고 봐주지는 않는데 그 집을 도와는 주는 거야. 자, 스페어 운전수는 대체로 머리가 시덥지 않아 결혼도 못한 채 늙고 병든 홀어머니와 방칸 새빵을 살고 있거나 옆에 나가 집을 나가버려 어린 것들만 있는 경우가 적지 않았고 들여다보면 방구석에 먹던 봉지쌀이 남은 듯이 연탄이 떨어지고 연탄이 있으면 쌀이었거나 밀가루 포대가 비해서 한심해서 들여다볼 수가 없고 심란해서 돌아설 수가 없는 집이 허다한 것이었다. 요 문단은 이 스페어 운전수들의 어떤 궁핍한 삶을 보여줘. 이렇게 궁핍한 삶을 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제 연민을 불러일으키게 되는 거야. 자, 그는 결국 주머니를 털었다. 스페어 운전자의 사고에는 업무 추진 및 명색도 차례가 가지 않아 자신의 용돈을 털게 되는 것이었다. 그 문장 줄쳐야 돼. 이게 어떤 거냐? 이 유자의 따뜻한 마음씨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배려지.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보여주는 거지. 자, 식구가 방출하면 쌀을 한 말 팔아주고 식구가 많은 집은 밀가루 2포대를 팔아주고 그리고 연탄을 100장씩 들여놓아 주는 것이 그가 용돈에서 엿을 수 있는 한계였다. 그러니까 자기의 사비를 털어가지고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따뜻한 마음씨가 되는 거야. 자, 그는 쌀가게에서 쌀이나 밀가루를 배달하고 연탄가게에서 연탄 100장을 지게로 저올려 비에 안 좋게 쌓아주기를 마칠 때까지 그 집을 떠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집을 나서 골목을 빠져나오다 보면 늘 무엇인가를 빠뜨리고 오는 것처럼 개운치가 않았다. 그는 비탈길을 다 내려와서야 그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깨닫곤 하였다. 산동네 초입의 반찬 가게를 보고서야 아까 그 집의 부엌에 간장밖에 없던 것이 뒤늦게 떠오른 것이었다. 자, 여기 주셔야 돼. 그러면 다시 주머니를 뒤졌다. 여기도 어떤 거냐면 유자의 따뜻한 마음씨예요.
자, 그가 반찬가게에서 집어드는 것은 맨날 월간의 엮어놓은 새끼굴비 두릅이었다. 바다와 연안에 사는 탓에 밥상에 비린 것이 없으면 먹어도 먹은 것 같지 않아 하는 대천 사람의 숙성이 그런 데까지도 득티였던 것이다. 도로 3m를 기어 올라가서 굴비 두rum을 개 안 닿게 고양이 안 닿게 야무지게 내달아 주면서 버게, 부어게, 제우, 겨우, 지랑배기는 이제 간장밖에 없으니 배비고 밥이고 수제비고 건건 이거는 이제 그 반찬 이시어 넘어가지요. 탐물에 모자시던지 백수대도 자시던지 하면 생긴 건 오죽잖아도 노인네 입맛은 그냥 자셔볼만 할게요 라고 해서 그냥 부엌에 아무것도 내가 하나 사왔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쌀이나 연탄을 들여줄 때는 회사에서 의뢰 그렇게 돌봐주는 것이려니 하고 멀은 눈으로만 쳐다보다 높아도 그렇게 반찬까지 챙겨주는 자상함에는 그가 골목을 빠져나갈 때 눈물을 적시는 것이 보통이었다. 그래서 이렇게 유자의 따뜻한 마음씨에 그 사람들이 감동을 받은 거지. 자, 그래서 이 사람의 어떤 게 보여주는 거냐? 유자의 따뜻한 마음씨가 보여주는 거야. 자, 여기서는 이제 한 개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이게 판소리 사설체가 들어가는 게 있는데, 자, 아까 했던 거 첫 번째 저 서술자 개입, 편집자 녹경 서술자 개입이고, 자, 인물에 대해 평가한 거. 그 다음에 요거는 그냥 외워 만연체라고 해서 문장 길어. 긴 문장. 세 번째는 이제 대꾸가 나오는 거, 대꾸 표현. 자, 한 군데를 찾아줄 때. 자, 어디냐? 그 89가 아니라 그 제일 앞에 보면 그 스스로 갖추어진 주대와 나름껏 이루어진 주변이지. 아까 불출하고 있던 거. 자, 고기야. 대표적인 데가. 그래서 요 3개 정도로 외우세요. 작년에 이거 나왔어. 작년에 이거 나왔어, 답으로. 서술상 특징에서. 어차피 특징은 정해져 있으니까 다른 거 내겠지, 그럼. 똑같은 거 낼 수도 있고. 자, 이제 계속 읽어볼게요. 그가 노선상으로 나간 초기에는 피해자 가족들에게 속절없이 봉변을 당하기 바빴다. 이제 앞으로 뭐가 드러나냐? 그 유자의 처세술이 드러나는 부분이야. 유자의 처세술, 처세. 자, 사망사고가 난 사건을 더욱 불화하였다. 운전수가 연행되어 조사를 받고 있거나 아예 달아나버려서 분풀을 하고 싶어도 상대가 없어서 방랑불락하던 차에 사고를 낸 회사에서 사고 처리만이 나왔다고 하면 대개는 옳거니 때맞추어 잘못 났다고 하고 때거리로 달려들어 덮어놓고 멱살을 잡은 주먹보다 휘두르는 것이 예사였다. 이 봉변을 당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나중에 사람을 잘못 알고 실수했다고 사과하고 이를 처리하는 데도 싹싹하고 상냥하게 협조하는 위인일수록 처음에는 흥분을 가르지 못해 사납게 부르대고 날뛰는 판이었다. 자, 그래서 이제 처음에 봉변을 당했어. 이제 봉변을 당하는 걸 해소를 해야 되거든. 거기서 유자의 처세 능력이 나오는 거야. 이제 요 밑에 대화는 유자가 유자한타는 말이야. 신세한타냐, 신세한타. 자, 이 다운표 부분은 자, 이거는 유자가 하는 말이고 청자는 없어. 청자도 유자야. 그래서 여기서 요걸로 뭐 하는 거냐? 이 사람의 신세한타는 거야, 신세한타. 이렇게요. 야, 너 홍보는 놀부같이 잘 사는 형이라도 있어서 매품을 팔고 살았다지만 너는 뭐요? 못 사는 운전수를 동료라고 둔 것에 매품이나 팔며 살거라. 그거요? 너야말로 군사정변에서 부정권에 거물 비서 자격으로 끌려가서도 볼탱이한테 안줘 베키고 네 발로 걸어놓은 물건인데 말이야. 너 처세술이 얼마나 뛰어난데 이런 얘기야. 근데 왜 이렇게 봉변당하고 살아? 이거고. 그런데 이제 와서 내면 영화실이나 찌우거리며 기웃거리며 장사미사 사람들한테 놈자 소리 듣는 것도 감안해서 부족해서 주먹질에 자빠지고 발길질에 엎어지고 하니 네가 그러고 댕긴다고 상무 전무가 이까지
아까 진기값을 물어주되 사장, 회장이 떨어져 밟힌 단축값을 못해주되 아무도 네가 봉변당한다고 도와주지 않아. 그런 거야. 사대문 가문을 자랑하시는 할아버지가 너보러 그냥 내매 아랫도리만 돌며 살라고 그러셨네? 동경령 출신 아버지가 동네 보러 공매나 맞고 살라고 널 나누셨네? 야, 니네 집안도 집안도 좋은 데서 태어났는데 왜 그러고 살아? 이런 얘기야. 결국 뭐냐? 신세한테. 자, 너도 처자가 있는 명이 이게 뭐라네? 뭐야? 네 신세도 참 하고 싶은 말은 마지막 거야. 네 신세도 참. 그래서 이 유자가 유자한테 네 신세 뭐냐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냈던 네가 집안을 좋은 네가 왜 그러고 살아? 라고 하면서 신세한테 하는 거. 그는 봉변을 당하고 나면 자기를 저만치 떼어놓고 바라보며 그런 허위 탄식, 한숨 지으며 탄식하러 시간 가는 줄 몰랐다. 자, 이제 여기까지는 유자가 봉변을 당했던 거. 네, 세상사라 대해서 궁죽통인지라 궁하면 통해. 곰곰이 생각해보니 사나운이는 그래서 예방이 제일이었다. 이제 그 예방이잖아. 유자의 처세에 대해서 나와. 예방. 자, 그가 찾아낸 예방책은 그가 먼저 선수를 쳐서 저쪽의 예봉, 날카로운 봉을 피하는 것이었다. 그는 실천을 하였다. 이제 예방책이 나와. 사망자의 빈소가 있는 병원의 영안실에 가면 처음부터 신분을 밝히지 않았다. 나 어떤 회사에서 봤어요. 그러면 멱살 잡히거든. 그래서 일단 누군지 모르게만 들어가는 거야. 그는 빈소의 형식이 불교색인지 기도색인지도 살피지 않았다. 우선 고인의 영정에 절부터 재래종을 하고 꿇어앉아 손수건으로 눈자를 둘러가며 눈시울을 훔쳤다. 우는 척하는 거지. 눈물 같은 거 비칠 생각도 않던 눈도 그렇게 거듭 귀찮게 하며 진짜로 눈물이 있었던 것처럼 보이게 쉬웠다. 또 그렇게 흉물을 떨며 눌러앉아 있으면 상가의 친인척 중에서 나이살이나 된 사람이 다고 어깨를 다정히 흔들며 달래기도 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냐? 이 예방에 이 첫 번째는 일단 신분을 숨겨. 신분을 안 밝혀. 숨기는 건 아니지. 두 번째는 일단 조문부터, 일단 저부터. 근데 세 번째는 눈물 흘리는 척을 해. 자, 이거를. 그러면 누군가서 이제 위로를 해주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일은 어차피 당한 일인데 애통년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만 마음을 가라앉히고 절에 가서 술이나 한잔하는 것이었다. 에이 지길놈들 암만 운전질이나 헤쳐먹고 사는 막된 것들이라도 그렇지 어쩌자고 이런 사람지 이런 지길놈들 나오면서 자신의 어떤 회사 사람들을 직원을 욕해. 그러니까 마치 그 회사에서 은사람이 아닌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천연스럽게 운전수를 나무라며 두툼하게 장만해가 부의를 하고 나면 이제 다섯 번 이제 남거 부의는 뭐 조의금 내는 거고, 그다음 이제 부의를 내. 근데 이제 이거 순서야. 이렇게 하면 아마 아까 어깨를 흔들어 달랬던 사람이 술상으로 안내를 하였고, 또 대개는 그 사람이 마주 앉아 술을 원하는 것이었다. 자, 이렇게 하면 그다음에 거기서 그 사람이 이제 술상으로 안내를 해줘. 자, 위로를 해주고, 그다음에 술상으로 안내를 해줘. 자, 서로 잔을 건네고 담뱃불을 나누고면 서너 수매쯤 하고 나 궁금한 쪽은 그쪽이라 실례입니다. 망인은 어떻게 되시는지 하고 신분을 먼저 묻는 것이었다. 그는 그제 안짐새를 붙여 정중하게 명함을 내밀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신분을 밝히는 거야. 그 순서지. 이미 친해졌는데 뭐야, 너 지금까지 날 속였어? 그래 멱살 잡진 않아. 장례식장에서는. 장례식장에서는 싸우지 않아. 장례식장에서 싸우는 사람들이 있긴 있대. 아버지 죄는 자기 거라고. 그러니까 보통 형제들이 싸우고 거기 간 사람들하고 싸우지는 않아. 그래서 장례식장에서 싸우는 경우는 잘 없어. 자, 그 다음에 이왕에 손님의 집으로 술까지 벙커니 작권이온 사이인데 새삼스럽게 술상을 걷어차면 대거리를 하려 든다면 이미 경위가 아닌 거였다. 비록 성질이 불같은 사람이 하더라도 때를 놓친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시기가 중요하거든. 때를 놓치면 뭘 못해. 그래서 때를 놓치게 만들어 버리는 거야. 자, 그뿐 아니라 사고 처리반이 나왔다는 말에 가만두지 않을 작정으로 눈을 흑뜨며 다가오는 이가 있으면 중간에 서서 불성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게는 책임의식이 들기다는 모양이었다. 그러므로 그가 빈소에서 물리적인 대우를 면치 못했던 것은 노선상무 초기에 얼마 동안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라고 해서 이 유자의 처세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처세가 능하다 하는 거.
초반에나 이제 저기 신산탄하면서 봉변당했죠. 그다음부터는 이렇게 하면서 봉변을 당한 일은 없었다. 네. 자, 그다음 빈소에 드나들다 보면 망자의 가족 가운데 담이 들거나 풍기가 있어 몸을 제대로 추스르지 못하는 노인이 많았다. 그런 사람을 도와줘 침 넣는 법을 배웠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거. 자, 이제 도움을 주는데, 자, 이 사람들은 이제 장례를 치는 사람들이야. 자, 첫 번째가 어떤 거냐? 침을 배웠어. 니네는 잘 안 그러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누가 침 놓는다고 하면 가서 전부 다 손 들이며 술식 침 놓을 줄 알아면서 손 다 이렇게 들이며. 좀 니네들은 좀 안 맞을 수 있는데 그 옛날 사람들이 침 맞는 걸 좋아하나 봐. 자, 그 다음에 그는 돌팔이 침쟁이였지만 침통을 항상 몸에 지니고 다녔다. 장지에 따라다니다 보니 몇 자리가 좋으니 나쁘냐고 상제나 친척들 간에 불통거리고 자약이 오르니 그르니 하고 공공민주 산역군이 무덤 만드는 사람들이야. 불화하여 장례를 정중하게 치르지 못하는 집도 많았다. 그래서 그럴 때 쓰려고 책을 구해드려 풍수지리를 배우고, 두 번째는 풍수지리를 배웠어요. 너무 믿지 마, 이거는. 진짜 너무 믿지 마. 그 우리 옛날 학원 원장님 아버지가 그 우리나라 그 돌아가신, 최근에 돌아가신 대통령들 있지? 그분들 그 뉴욕 조성위원장이었어. 그래서 신문 뉴스에 나와 인터뷰하고 그때. 근데 이제 그분이 오셔가지고 원래 학원이 입구가 이렇게 있으면 입구가 문이 여기 있었고 이 데스크가 여기 있었거든. 오자마자 난리를 쳐가지고 여기다 갖다 놓으면 어떡하냐고 막 난리를 쳐가지고 데스크를 옮겼어. 이쪽으로 이렇게. 근데 그 집 아들이 동국대 철학과 교수야. 막내 아들이. 그래가지고 전화를 했더니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막 그러고 와서 나중에 이제 기억이 옮겼다는데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이 방향이 맞아? 그래가지고 전화를 했어. 그랬더니 와가지고 보더니 이 방향 맞대. 이 방향 풍수지리적으로 좋대. 이거 옮긴 다음부터 학원 저기 꼬라박기 시작해가지고 이 학원 그리고 여기 자기 건데 건물 팔고 갔어. 학원 문 닫았어. 그 집에 가면 이렇게 막 풍수지리에 맞춰가지고 막 이상하게 배치해가지고 막 이거 소파 놓고 막 이러거든? 그 집 그렇게 애들도 그렇게 잘 크지 않았고 그 원장하고 부인하고 사이도 그렇게 좋지 않아. 내가 맨날 가서 풍수지리에도 노면 뭐하냐고 맨날 놀렸어. 풍수지리에 노면 뭐야? 하고 맨날 이러는데 이러거든? 너무 믿지 마 이거는. 근데 이제 배웠대.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이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 뭐 앞에 길가가 있어야 되고 길 나가는 것도 뭐 이렇게 들어오는 데서 이쪽에 살아야 되고 뭐 이런 거 되게 심각하게 생각하거든? 옛날 우리 집은 이렇게 있는데 이쪽에 살아야 된다. 이쪽에 있었어. 이쪽에 있었는데 그리고 그 원장 맨날 야 니네 집은 저기 풍수지리적으로 안 좋아가지고 여기 집값 떨어져 그랬거든? 집값 떨어지기 3보다 곱하기 2보다 더 주고 팔고 가지고 내가 원장한테 그랬어. 풍수지리를 이기는 건 하나님이야. 내가 맨날 그랬어. 아니 이거 내가 또 얘기하지 마. 풍수지리 이기는 건 하나님이야. 이거 봐. 그랬거든? 근데 하여튼 그런 거 사람들이 이거 되게 심각하게 생각해. 풍수지리. 믿지는 마. 자, 근데 쇠를 장만하여 좌향을 전해주기도 했다. 그럴 때는 훈련소 신병실에 써먹었던 입담 한몫 거들었다. 풍수를 배우는 같이 지혜의 수맥이나 이치를 배워둘 필요가 있었다. 이제 세 번째는 수맥을 배웠어. 자, 수맥을 배우고 여기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고가 난 장례식장에 가가지고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봉변을 안 당하는 것도 중요해. 봉변을 안 당하는 것도 중요한데 또 모두 중에 도움도 줘야 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런 데서 이 사람이 성품이 드러나는 거야. 처세술과 성품. 여기 드러나. 자는 거 아니지. 자는 거 아니지. 자, 그 다음에 상도동 성당인지 논양진 성당인지 버드나무가지로 수맥을 짓는데 건이 신부님을 찾아다니 수맥을 배우고 그러는 동안에 천주교 입문에 세례를 받기도 했다. 그러고 보면 그의 총수는 사람을 보는 눈이 있었고 사람을 부리는 꾀가 있었다. 이건 총수에 대한 평가인데 이거 뭐라고 그랬어요? 총수를 긍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총수가 사람 보는 눈이 있다는 거로 얘기를 하는 걸 통해서 유자의 훌륭함을 강조하는 거라고 했지?
그러니까 이거는 유자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한 거야. 이거는 총수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아니라 조심해야 돼. 이거에서 총수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비판의 대상이야. 자, 총수는 유자의 능력을 높이 사서 뭐 과정을 올려줬다. 그러나 그 이상의 승진은 불허했다. 이 사람 빠지면 그 일 못하거든. 그래서 자, 유자는 10년인가 더 과정이었다. 그가 자리를 옮기면 누가 그 자리에 가더라도 그만한 능력을 보이지 못하리는 것을 총수는 익히 알고 있었던 것이다. 라고 해서 총수가 사람 보는 눈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유자의 능력을 부각한다. 이렇게 돼. 자, 뒤에는 이제 그 뒷부분 줄거리 있으니까 그냥 넘겨도 돼요. 자, 여기는 학습 활동은 그냥 한번 읽어만 봐. 자, 그 다음에는 우리 이제 서경 별곡을 할 건데 딱 해서 오늘 마라톤 때문에 야, 그래도 니네 빨리 오더라고. 다른 반은 30분 늦게 왔대 애들. 왜 안 온다 그럴 때 오늘 어떻게 마라톤 얘기하면서 이 코스를 쭉 갔더니 우리 동네 아니더라고. 저번에 걸렸는데 다행이야. 마라톤을 자꾸 해가지고 길 막고 마라톤에 애들 학원 못 오게. 자, 우리 본문을 보세요. 자, 여러분 갈래가 중요해. 고려소교. 자, 고려소교의 특징은 자, 이거 꼭 기억해. 삼운보. 그 다음에 훈연구. 그 다음에 연나눴어. 분연체. 자, 그 다음에 이 글에서는 여운구도 있어. 자, 여운구는 뭐냐면 아질가. 이거 아질가. 자, 이거 주제는 자, 임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을 다짐하면서도 떠나는 입을 원망하는 거야. 자, 근데 주때 주제 다시 써줬지. 이별의 슬픔과 이별의 적극적 거부라고. 그 맥락을 읽어야 돼. 그리고 특징은 이게 평민 여성의 노래거든. 그래서 적극적이고 솔직한 여성 화자가 그러나 적극적이지. 적극적. 그 다음에 이제 비유, 설이 이런 거 나오고 이 비유법하고 설이법이 나오는 데가 어디냐면은 요거는 이연이야. 이연. 자, 세 번째는 슬픔, 사랑, 원망 등 연마다 다른 정서가 드러나. 다른 때보다 문제를 니네는 조금 덜 줬거든. 덜 준 이유는 풀고 오답도 하고 그다음에 모르면 질문하고 이 시간을 좀 잘 가지라고 하고 그냥 굉장히 부터 풀어봤자 소용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풀다가 그래도 모르는 거는 그냥 질문해. 카톡해도 되고 그냥 모르는 채로 넘어가면 안 돼. 대신에 다 풀어봐. 언제 시험이지? 수요일날 시험인가? 아니 그러니까 니네 시장 수요일이지. 그러면은 오늘 내일 다 풀면 되겠네. 니네 국어는 목요일, 국어는 금요일? 그지? 국어는 금요일. 이제 목요일 시작이야? 월화 풀면 되겠네. 영수에 휘둘리지 마. 요즘 대학은 국어로 가는 거야. 아 진짜야. 진짜로. 시골일수록 영어에 집중하고 그 다음에 좀 덜 시골이면 수학에 집중하고 요즘에 도시는 시티는 국어야. 요즘 메인은 국어야. 요즘에 메인으로 등극했어 드디어. 니네 저기 모의고사 봐.
니네 모의고사 성적조사할 때 내가 애들한테 막 분노했거든. 막 이것들 말해 씨발. 근데 94점 맞아야 되고 84점 맞았더라고. 내가 그 문자를 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미쳤냐고 그러고 참았어. 컷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보자. 그때 70골 등급이더만. 그러니까 국어는 점점 더 어려워져. 니네가 공부를 못해가지고 79가 아니라 문제가 어려서 79야. 근데 이게 같이 따라다녀 이렇게. 모의고사하고 내신하고. 요즘은 대세는 국어. 국어가 우선이에요 요즘은. 목동도 국어 우선, 강남도 국어 우선, 분당도 국어 우선, 중계동도 국어 우선. 심지어 요즘에 평촌도 국어 우선이래. 수원은 아직은 수학이 뭐가? 아주 조금씩 우리라. 도시인처럼 살아야 되니까 국어 우선. 알았어? 국어 다 풀고 딴 거야. 자, 이거 이제 읽어볼게요. 자, 서경이 아질가, 서경이 서울이 말하는. 그래서 아질가가 여음구야. 서경이 서울이지만 닭꼰대, 뭐 삶의 터전을 닦은 곳인 소성경, 소성경도 서경이야. 소성경은 고해만을 사랑하지만, 그래서 나는 서경은 내 삶의 터전이고 나는 여기를 사랑해. 여임으로 이별하기보다는 질삼배, 길삼하던 배를 버리시고. 자, 그래서 1년에서는 자, 서경, 삶의 터전이고, 그 다음에 내가 그냥 사랑하는 곳이야. 그 다음에 질삼배는 나의 생계 수단이야. 근데 이 질삼배를 통해서 화자가 여성이라는 걸 알 수 있어. 길삼은 여성이 하는 거거든. 배 짜는 거. 그래서 얘네 둘이 어떤 거냐면 화자의 모든 것이거든. 내가 화자의 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너 따라갈 거야 이런 얘기야. 그래서 이별에 적극적 거부가 되는 거야. 이별하는 것보다 사랑만 해주면 내 모든 거 다 버리고 너 따라갈게. 이렇게 돼서. 그 다음에 이어는 자, 영원한 사랑과 그 믿음의 맹세인데 여기서는 구술의 의미, 구술이 아질과 구술이 바위에 뒤진다, 바위에 떨어진들. 자, 구술은 우리의 관계가, 바위는 시련을 당한 듯 혹은 이별을 한 듯. 자, 기니딴 끈이야. 끊어지겠습니까? 그래서 기는 우리의 인연과 우리의 사랑이 끊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서리법이거든. 그래서 여기가 비유야, 비유. 비유와 서리법이 다 나온 거야. 저 구슬 우리의 관계가 바위에 떨어진들 끈은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돼. 자, 그 다음에 지문애를. 자, 지문애는 천년인데 지문애를 외우고 외롭게 지낸들. 그래서 자, 이거는 과장한 거야. 내가 이별을 한 다음에 천년을 외롭게 지낸들. 자, 신이 땅 믿음이야 끊어지겠습니까? 자, 믿음이야 끊어지겠습니까? 이렇게 돼. 그래서 자, 여기서는 과장을 통해서 과장과 서리법을 통해서 임에 대한 영원한 사랑과 이별을 임에 대한 영원한 사랑을 노래했다. 자, 3년. 자, 대동강. 여기서 대동강의 의미는 이별의 공간. 이별의 공간. 대동강 넓은지 몰라서 배를 내어 놓았느냐 사공아 라고서 자, 사공이 이제 어떤 이 책임 전가의 대상이야. 그러니까 이제 사공한테 책임 전가하는 거야. 이별의 원이 네가 배 태어나서 이미 배 타고 너 떠나가잖아 이렇게. 자, 내 가시 내는 사공이야. 너의 각시가 럼난디 바람난지 몰라서 자, 널배 떠나는 배에 연든다 태웠느냐 사공아 라고 해서 책임전가의 대상이기도 하고 이 사람한테 거짓말도 해. 그래서 이제 이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별을 막기 위한 거야. 자, 그 다음에 대동강 건너편 고질이요. 대동강 건너편 고질. 자, 이건데 자, 요거는 꽃은 여성을 상징하거든. 자, 이미 이 대동강을 건너는 건 이별이고, 그러면 건너편에 있는 꽃은 어떤 거냐? 다른 여인 그런 뜻이야. 다른 여인을
자, 배를 타고 들어가면 거꾸리이다. 그래서 꺾을 것입니다. 이거는 다른 여인을 사랑할 것이다. 라고 해서 여기서 이제 비유를 통해서 어떤 질투와 원망의 정서를 드러냈다.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이별의 슬픔, 변함없는 사랑, 임에 대한 원망 이렇게 들어간다. 그래서 여기서는 떠나는 임에 대해서 이별을 거부하고 변함없는 사랑을 맹세하고 마지막에 임을 원망하고 그렇게 돼. 그 다음에는 이는 그 공모도화가 있어. 학습활동에 공모도화가에서는 마지막에 이내님을 어이할꼬라고 하거든. 학습활동에 2번에 그건 체념이야. 체념. 얘하고 좀 다르지. 얘는 사랑과 이별해도 난 영원히 너 사랑할 거야. 그리고 너 원망할 거야 이렇게 되는데 얘는 어쩔 수 없지. 죽었는데 그렇게 체념의 정서. 그 다음에 뒤에 정석가는 그 구슬이 바위에 뒤신다 그랬지. 여기 이연하고 정석가의 유견하고 똑같아. 유행하던 구절일 거야. 다른 거를 얘기를 하는 거고, 그 정석가에서는 그 오연 같은 경우는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을 해서 임과 이별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해. 그래서 이건 이별의 노래가 아니라 영원한 사랑의 노래. 내용의 차이는 약고고. 자, 우리 목요일 날 2시에 오면 되는데, 자, 우리 내신 대비 때 처음 본 사람 혹시 몇 명이? 다시 들어봐. 어디 보자. 내신 대비 때 처음 본 사람. 아니, 내신 대비 때 처음 온 사람. 학원을 다니는 게 처음인 사람. 내신 대비 때. 박지윤. 넌 처음이지? 너는 아니? 다니고 있었어? 다니고 있었어? 처음 왔어? 언제? 아니 그러니까 내신 대비가 우리 학원을 내신 대비 때 우리 학원을 처음 온 사람. 두 명에 2명? 1년 반 몇주쯤 해야 되는데. 너 원래 좀 아니 내신 대비 때 우리 학원을 처음 다니기 시작한 사람. 아니야? 너 아니고 너 맞고? 자, 우리 목요일 날 오면 됩니다. 저는 시간을 좀 생각을 해야 돼서.